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맨날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에서 말해주는 제미나이나 뭐 ChatGPT에서 말해주는 그런 답변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항상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AI가 준 결과물을 어떻게 소비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야 이제 AI가 얘기해 주는 것들을 잘 걸러 듣고, 더 나아가서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글쓰기에 활용하는 AI 서비스이다 보니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써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무슨 내용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긴 합니다. 2023년도 내용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AI 시대여서 가짜뉴스 방지하고 지적권 방지해가지고 뭐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한다. 인공지능은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유익한 활용이 더 중요하다. 뭐 초거대의 인간 공격을 할 수 있다 AI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I 리터러시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고, AI 윤리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데, 여튼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침습하면서 굉장히 뭐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안 좋은 측면으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공지능 윤리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의 오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딥페이크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법적인 기준도 마련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AI를 쓸 때, 예를 들면 인공지능 뭐 생성형 AI를 쓸 때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뭐 교재도 제공하고 있고 참고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뭐 일반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각각 예시마다, 예를 들면 뭐 트럼프 최근에 뭐 나왔던 이슈로 트럼프의 사진에 딥페이크를 써가지고 그거 갖고 뭔가의 이상한 자료를 만든 사례도 있었고, 여튼 내 사진이 도용돼서 딥페이크의 범죄에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 나쁘게 쓰이면 나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윤리 기준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해짐으로써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초중고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면 글쓰기라고 했다고 치면, 물론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뭐 이제 AI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AI를 막는다고 해서 뭐 각각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AI를 안 쓸 수가 있겠어요. 다. 그리고 또한 제조사나 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다 AI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인데 공부할 때 당연히 쓰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것이 반칙이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반칙은 아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과거에도 뭐 구글 검색 기능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뭐 끝났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다고 해요. 이제 다들 구글링에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구글링 하고 나서 그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었고, 이제는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생성형 AI를 써서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을 어떻게 종합하고 내가 어떻게 소화시켜서 이 소화시킨 것을 잘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계산기를 쓴다고 수학 실력이 줄어드냐? 계산기 썼을 때 1 더하기 2 할 수 있지만 뭐 숫자가 막 5자리 4자리만 돼도 우리가 암산이 안 되는 것처럼 계산기 쓰잖아요. 그럼 잘 뭐 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이 뭐 도구로서 쓰는 건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쓴다고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무조건 정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서 윤리적으로 잘 사용해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만약 글쓰기였기 때문에 제가 막 글을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도 했고 재료도 찾아봤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발표 자료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쓰면 뭔가 굉장히 재료도 많이 주고 막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게 정말로 내가 쓴 건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이 들어간, 내 에피소드가 들어간 글인가? 나의 생각이 들어간 글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건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AI를 쓰면 너무너무나 쉽게 글쓰기를 하는 시대가 됐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더 잘 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항상 고민해야 될 거는 AI가 일을 한 거지 우리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고력을 키우고 논리력을 키우고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막 생각해 보면서 써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AI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은 걸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 사고력과 논리력이 증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경계를 하고 이 AI를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꼭 생각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글쓰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실 표절이라는 이슈입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낀다라는 건데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여러 등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 활용에도 안전, 주의, 위험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 행동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AI를 잘 쓰면 표절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린, 그러니까 허용되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재료로 썼다. 자료 조사하는 데 썼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내가 글을 쓴 다음에 아니면 글 쓰기 전에 개요의 구조를 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썼던 글이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지를 교정받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또한 내 표현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다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글을 쓴 상태에서 교정을 받거나 표현을 다듬는 거는 약간의 서술 방식만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은 허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네 개는 왜 허용하냐? 나의 생각이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준 결과물을 갖고 재료를 갖고 생각해보고 글쓰기를 하고 개요를 잡아주면 그 개요 내에서 또 글쓰기를 하고 내 내용을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주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뭐 자료를 요약해달라. 물론 자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료 조사할 때 자료 요약하는 법 배웠죠. 뭔가 PPT 파일이나 PDF 파일을 이 제미나이에 올려서 이거 요약해줘. 어떤 식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요약해주잖아요. 그냥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주의해야 사항은 여기서는 원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요약해줘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제미나이나 챗GPT는 굉장히 잘 얘기해줍니다. 근데 그것들이 원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 단어가 나왔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올 확률적으로 그 글을 뱉어내기 때문에 이 원문이 꼭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미확인했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번역기 또한 뭔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문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만든 문장이지 실제로 뭔가의 문서에서 나온 문장들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출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옐로우 구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 출처 필요하다는 겁니다. 번역기의 경우에는 사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뭔가 이상한 편견이 작동하거나 이상한 문구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주의해라 라고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금지하는 건 꼭꼭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사실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냐
뭔가 대답해 준 거를 통째로 그냥 생성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제를 평가할 때 보면 보고서 써오라고 하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항상 경계하고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이 문헌 같은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의 이 레퍼런스는 뭐다라고 막 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 레퍼런스를 제가 찾아보면 없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존재하지 않은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글쓰기 시대, AI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살아가고 제가 일을 하고 뭐 저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 생각이 항상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AI가 대답해 준 내용을 갖고 짜깁기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나의 생각, 나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서 글을 쓰는데 AI를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결국에는 항상 강의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확률적으로 그냥 가장 비슷한 유사한 문장들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듯한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꼭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이 얘기예요. 제가 사실 한 두 번째 시간인가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그 제미나이 소개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AI가 말했으니까 맞죠 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학교에서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꼭 체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AI 윤리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AI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내든 뭔가의 PPT를 내든 하여튼 과제를 내든 제출을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AI의 문제가 아니에요. AI는 그냥 그 제출자가 요청했던 답변을 해줬던 거고, 그 답변을 잘 가공해서 제 생각을 투영해서 제 생각을 넣어서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책임이 만약 책임 소재가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AI 문제가 아니라 제출한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AI를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에 숨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데이터, 뭐 위키피디아 아니면 뭐 구글에 나와 있는 문서,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서 글쓰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직업 편견. 의사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간호사의 경우에는 그녀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에서. 물론 우리나라 한글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는 의사가 여자일 수도 있고 간호사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별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AI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고, 문화 편견은 서구권 문화보다 그러니까 동쪽 문화보다 동부권 문화보다는 서구권 문화를 더 좋아한다, 더 중심으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오픈 AI 다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들이 다 서구권 문화 중심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문서들의 그 예전 문서들이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 편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소수자, 뭐 장애인, 소수자에 대해서 시혜적이나 차별적인 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해서 AI를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편향된 문장을 고쳐 쓰는 것도 꼭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수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김 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CEO답게 아름다운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일에 매진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보시면 성공한 사람은 남자고, 그리고 내조하는 아름다운 아내 내조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여성분들이 할 수 있고 내조를 남성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장을 봤었을 때는 남자 여자의 이런 차별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바꿨을 때는 김 부장은 가족들의 든든한 지시를 받으며, 아내라는 얘기보다는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 뭐 아들, 딸, 뭐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영활동에 집중했다라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런 편견, 고정관념들이 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읽으시고 수정하시고 제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 번째는 이제 투명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미지를 만들 때, 글쓰기를 할 때 다 말씀을 드렸듯이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활용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시에 AI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든 아니면 뭔가의 문구를 바꿨든 표현을 다듬었든 오탈자를 받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면 AI 뭐 제미나이를 써서 치지피티를 써가지고 이런 거를 좀 다듬어 봤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투명성이 더 좋고 정직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라. 명세서 예시로는 활용 도구는 제미나이 썼고요. 활용 범위는 이런 거 할 때만 썼고 내가 할 때는 이 사례 작성하고 팩트 체크는 내가 직접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공개가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과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논문 있잖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뭔가의 지식을 담아있는 문서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시면 이 논문 영어든 영어 논문이 특히 그래요. 영어 논문 가보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썼는지 서술해라. 그러면 보통 저도 AI를 쓰는데 이 문법적인 교정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원어를 교정할 때 문법적인 오류를 보기 위해서 ChatGPT를 썼다. 이런 식의 문구를 써서 제출합니다. 그럼 이 논문마다 AI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다 서술하도록,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은 뭐 논문에 관심은 없겠지만 과제를 낼 때에도 어떤 기능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AI 윤리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글쓰기의 완성은 결국엔 나만의 것을 담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잘 쓰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지, 내 모든 것을 AI로 투영시켜서 AI가 썼던 결과물을 잘 정리해서 내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행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하는 이유, 논문을 쓰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저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AI 써가지고 짜깁기 하는 순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했죠, 행위는. 그렇지만 내 사고력이 증진되지도 않고 논리력도 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잘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 고유한 경험을 꼭 넣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4학년 되면 자소서 많이 쓸 텐데, 자기소개서 그랬을 때 특히 고유한 경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고, 구체적인 감각, 순간의 통찰 뭐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AI가 다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꼭 염두에 두시고 글쓰기나 나중에 뭐 과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셨을 때 AI를 잘 쓰셔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I 윤리에 관련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